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 벌은 없지만 오늘 주말이고 해서 밭에 잠깐 나와 봤는데 한 3주 정도 안 와본 사이에 작물들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어보고요. 다음에 제가 양봉국 교과서 그거 읽어드리기 전에 앞에다가 잠깐 넣어 드릴 거고요. 그때 한번 작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면, 그러지 않아도 저 앞에 계신 분이 화성의 김 교수님인데, 벌을 갖다 준다고, 한 통 더 갖다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7, 8월 달에 시간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기로 했고요. 마음이 되게 좋으세요. 벌도 막 주신다 그러고. 네, 여왕벌 가지고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고추가 벌써 저렇게 다닥다닥 열렸네요. 저거 바람 한번 불면 가지가 찢어지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네. 네, 땅콩도 뭐 나비도 날아다니고. 수박 보세요. 수박 보이시나요? 3주 만에 이렇게 수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컸습니다. 땅에서만 길렀었는데, 여기 형님들은 이렇게 이제 오이 울타리처럼 하셔가지고 위에다 올리셨거든요. 네, 이 수박 보이시죠? 수박. 이쪽엔 큰 것도 아까 보였었는데, 많이 열렸네요. 한 포기당 한두 개만 따드신다 그러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오이는 왜 이렇게 또 안 됐나요? 문열이가 생겼네요. 비료를 안 주셔서 그러나, 비료 주지 말고 퇴비를 좀 쓰십사 하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네, 맞은편도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메론처럼 열렸네요. 그 수박을 오히려 따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이 열려서. 이거는 넝쿨을 왜 이렇게 하셨지? 토마토는 이건 토마토 모양이 좀 희한하게 생겼네. 방울토마토가 벌써 열린 거는 이렇게 따서 일단 한번 맛을 보고요. 맛있어요. 좀 더 따가지고 가야겠다. 상추. 우리 실장님이 상추 좀 따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두 봉다리 따야겠네. 이렇게 벌 기르는 텃밭에서 조금 길러보시면, 물론 바쁘기는 하시겠지만 이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면에서는 밭에서 자라고 있는 수박이나 이런 것들 먼저 보여드렸고요. 너무 잘 자라서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 꿀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펄까지 했었고요. 꿀벌의 습성, 꿀벌의 근면성. 꿀벌은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는 그 시각까지 일을 한다. 집에 꿀이 가득 차면 일을 중지하고 놀고 먹는다. 이때를 이용해서 채미를 하게 되는데 꿀을 따게 되는 데다. 이제 꿀이 없어지게 되면 꿀벌은 다시 먹이 활동을 하고 채워넣게 되죠. 꿀벌의 활동은 강약군의 차와 왕벌의 좋고 나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강군은 약군보다 활동이 왕성하고요. 불량한 왕벌이나 늙은 왕벌을 가진 통은 젊고 건전한 왕벌을 가진 통보다 미약하다. 그러므로 양봉업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렇겠죠. 여왕벌이 상태가 좋아. 또 그 먹이 활동할 때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집에 대한 애호. 꿀벌은 왕벌, 숙벌, 일벌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천직을 지키고 단결 협심하여 자기 군의 번영에 힘쓰고 있다.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하면 일벌들은 꽃과 꽃가루를 모아 들이며 동료들을 이끌고 일을 나가게 된다. 봉군 자체에 위협이 닥치면 개개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일치단결해서 생사를 같이 하는 위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분봉이나 도주 등 모든 행동을 같이 한다. 이 분봉 여왕벌이 이제 일벌을 데리고 나가는 거 또는 혹은 이제 도망갈 때도 여왕벌을 데리고 또 도망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주는 제가 잘 못 봤고요. 분봉은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리를 이루어야 살 수 있지 개개의 행동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안과 집 밖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보기로는 벌통 안이나 문 밖에 나온 벌을 죽이면 자기는 죽는 줄 알면서도 무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해가며 침을 쏘고 죽는다. 그러나 벌통 밖에서 벌을 밟아 죽이면 동료들은 그 벌의 몸에서 한 방울의 꿀이라도 빨아다가 자기 집에 넣기에 바쁘다. 그러니까 밖에서 꿀벌이 죽게 되면 그 꿀벌이 지니고 있는 꿀을 동료 꿀벌이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지만 이제 벌통 입구에서 벌을 죽이게 되면 안에 있는 벌통이 확 나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벌이 먼저 공격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위협을 받을 때만 공격을 한다고 하고 벌 자체가 한 번 침을 쏘게 되면 자기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왕벌은 그 무리의 중심이므로 항상 일벌들이 따라다니며 산란할 장소를 계속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죠. 때로는 핥아도 주고 또 입을 맞춰 영양제인 왕젓을 먹여주는 등 모든 시중을 다 들어준다. 만약 왕벌의 신상에 이상이 생기면 벌통의 구석에서 구석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고 슬픔에 잠겨 비통한 울음소리가 벌통 밖에까지 들리게 된다. 네,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슬픔에 잠겨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날개짓이 되게 심하게 해요. 좀 어수선하고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봉군의 왕위 세습제가 인정되고 왕벌의 승인 없이는 새 왕벌의 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왕대라는 게 생겨서 이제 여왕이 또 한 마리가 생기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왕이 그 왕대 새끼 처녀왕이 나오기 전에 그 고치를 파괴를 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일벌들이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혹은 여왕벌이 너무
오래되거나 뭐 이렇게 산란력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왕이 쫓겨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통 하나에는 꼭 여왕벌 하나가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겨울철에 보시면 이제 뭐 두 마리를 넣어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산란을 하지 않으면 페로몬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군봉군의 지휘권도 왕벌에 있다. 외적의 침입이나 천재지변으로 왕벌의 신변에 위기가 닥쳐올 때는 왕벌을 둘러싸고 마치 공과 같이 뭉친다. 이제 그 벌통 입구에서 이제 말벌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말벌을 이렇게 꽉 엄청난 일벌들이 달려들어서 그 작게는 골프공이나 탁구공만하고 크게는 야구공만하게 이렇게 뭉쳐서 죽이는데 이건 온도를 높여서 죽인다 그래요. 말벌의 온도보다 꿀벌의 온도가 더 높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벌이 죽는 온도까지 열을 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황은 통증을 멈추게 한다네요. 이런 메모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겠죠 지금은. 숭고한 희생적 정신은 이뿐만이 아니다. 장마철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물고 있던 꿀을 뱉어서 왕벌을 먹여 살리고 자기는 먼저 죽는 눈물겨운 광경도 있다. 네, 이제 그 벌이 일전에 제가 벌이 한 통이 죽게 됐지만 죽은 건 아니고요. 여왕벌은 계속 살고 있었고 일벌들 개체가 계속 그 진드기에 피해를 입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여왕벌이 한 마리가 될 때까지 계속 남아 계속 여왕벌을 보필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이 두세 마리가 남았을 때도 보면 여왕벌이 계속 생존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계속 일벌들이 여왕벌을 자기네가 먼저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살려놓는다고 합니다. 또 먼 곳에서 벌을 운반해 왔을 때 시일이 오래 걸려 일벌이 모두 죽었으나 왕벌만 건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일벌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왕벌을 살렸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이와 같은 동족에는 아무리 본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의 귀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왕벌이 늙고 병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처럼 왕권을 침탈하려고 하지 않는다. 요거는 지금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제 늙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왕대를 달게 해서 이 구왕, 옛날의 왕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 조금만 앉아 계세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왕벌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왕벌을 갈게 된다. 그 보기로 늙은 왕벌이 있는 곳에 젊은 산란력이 왕성한 왕벌을 넣어주면 당장에 물어 죽인다. 여왕벌을 죽인다기보다는 내쫓는 걸 많이 봤고요.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교체를 많이 합니다. 또 자기 무리를 사랑하는 징조로는 벌통을 열 때나 늦가을 무밀기에 꿀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에 날개를 세우고 몸을 움츠려 쏘려고 하는데 이는 자기 무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무리의 먹이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나타내는 경계심의 하나입니다. 봉군의 발전성과 보존성, 꿀벌의 발전은 백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야생화 꽃이 많이 필 때를 그냥 백화라 그래요. 뭐 100가지 꽃이라 그러는데 보통 백화밀 그렇게도 하는데 백화 여러 가지 이제 뭐 야생화 꽃이 많이 만발했다는 뜻입니다. 만발하고 꿀이 잘 들어오면 왕벌은 산란을 계속해서 분봉을 하게 됩니다. 분봉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또 자기 무리를 보존해 가려는 보존성은 왕벌 갈기와 변성 왕대에서 볼 수 있다. 자기 무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벌 산란이란 궁극의 수단으로 나온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왕벌이 없게 되면 일벌 자체가 이제 난소가 발달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낳는 알은 물론 이제 유정란이 아니고 교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정란을 낳게 되고 수펄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펄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번에는 또 이제 수펄은 그나마도 무정란도 낳을 수가 없는 벌들이잖아요. 그래서 봉군이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군의 배타성과 융화성. 꿀벌에 있어 지배자는 물론 왕벌이고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일벌들의 배타성을 제거하기에 매우 힘드나 벌의 습성을 잘 이용하면 용이하다. 왕벌이 없을 때 새로운 왕벌을 끌어들이는 방법인데 이때는 자기 무리 의식보다 종족 보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왕벌을 물지 않고 이게 여왕벌이 없을 때 이제 다른 데서 왕을 넣어주면 그때 새로운 왕을 배척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딴 통에 벌을 넣어주면 싸우지만 여왕벌이 있는 통에다 또 여왕벌이 있는 걸 여왕벌을 넣어주면 싸운다는 뜻이고요. 꿀벌의 의사소통. 꿀벌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안전한 위치를 발견하고 최소의 재료와 노력으로 가장 견고하게 집을 짓는다. 꿀벌은 전부 분업화되고 질서정연하고 규율이 엄격하다. 그러므로 꿀벌은 한 통에 2만에서 4만 마리 되지만 그네들의 의사는 소통되어 일동이 질서 있게 움직인다. 막 엄청 많아서 자기들끼리 막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던 태어나서부터 며칠까지는 뭐 육아를 하고 며칠까지는 먹이를 날라주고 뭐 며칠까지는 청소하고 며칠까지는 꿀을 따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벌들은 촉각이나 날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때로는 음성으로도 소통을 하는데 벌 음성 소리는 저는 못 들어봤고 여왕벌이 태어났을 때 다른 여왕벌이 또 태어나는 거를 공격을 해서 죽이려고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그때 여왕벌 소리는 저는 들어봤어요. 친구를 부를 때, 성냈을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그들은 내는 음성은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꿀벌의 음성은 성을 냈을 때는 날카롭고 즐거울 때는 부드럽고 슬플 때는 낮으면서 약간 날카롭고 친구를 부를 때는 부드럽고 큰 소리로 부른다. 옛날 분들은 청력이 되게 좋으셨나봐요. 여왕이 있을 때는 조금 부드럽고요. 벌통을 열어도 날르는 벌이 별로 없고 여왕벌이 없을 때는 막 어수선하고 계속 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얘들이. 벌통에서 왕벌을 제거하면 곧 불안과 비탄의 소식은 전해지고 통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슬픔의 울음소리가 벌통 안을 퍼지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위에서 아래로 돌고 팔자로 돌고 이런 것들이 태양의 위치하고 밀원의 위치, 꼬리를 많이 흔들면 흔들수록 뭐 밀원이 가깝다 멀다 뭐 이런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 노벨상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벌집을 밀랍을 진동을 시키면 그 발을 통해서 이걸 다 전달을 받는 거죠. 감각으로. 그래서 다른 벌들한테 전달이 되고요. 밀원이 뭐 시계 방향 어디에 몇 미터 지점에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세 시간 뒤 왕벌을 그 통에 돌려주면 환희에 넘쳐 장수벌의 입을 맞추고 꿀을 먹이며 겉에서 핥아주고 어떤 놈은 너무 즐거워서 친구의 몸을 뛰어 넘으며 춤을 춘다. 요거 저 못 봤습니다. 왕벌의 복구와 더불어 벌통 속에 안도와 봉군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봉가는 이 즐거운 소리와 슬픈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죠. 꿀벌의 집 짓는 습성. 꿀벌통은 딴 곳에 이동시키고 딴 곳에 이동시키고 문을 열면 벌들은 자기 집의 위치를 알기 위해 통의 위치를 모아가며 뒤로 날아가다가 다음부터는 직선으로 앞을 향해 간다. 이 벌통을 새로 옮겼을 때 그 자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태양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회를 하는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2km 이내에서는
100% 귀환이 가능하고 소요 시간도 제일 짧으며 물고 들어오는 꿀의 양도 가장 많다. 천연을 교미시킬 때는 그 벌통 특유의 표지를 해두면 땀 벌통에 들어가 물려 죽지 않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벌들은 자외선을 보기 때문에 어떤 표시를 해주거나 그러면 태양과 자기 벌통의 자외선 색깔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일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천연은 한 번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두시면, 아니면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벌통 입구에다 놓아주시면 집을 찾는데 아주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기 집으로 손살같이 들어온다. 벌들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가장 잘 보고요. 흰색은 보지 못하고, 흰색은 거울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거울같이. 빨간색은 검게 보이고요. 벌통은 대개 흰색으로 칠을 하는데 열을 반사해서 여름철에 열 방지를 하는데 좋으나 자기 위치를 찾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흰색 벌통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노란색 칠을 많이 합니다. 간혹 파란색 칠한 벌통도 볼 수 있고요. 이게 그 흰색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썼어요.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노지에다 놓기 때문에 벌통이 뜨거워지면 벌이 산란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이제 해보니까 분봉하고 이럴 때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노란색이나 파란색 이런 걸 좀 쓰게 되었죠.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된 벌집이라야 그네들이 찾아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익힌 문제, 실습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왕벌, 일벌, 수펄은 알을 깐 지 며칠 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요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왕벌, 일벌, 알은 같은 수정란인데 달라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 로자로 시작됩니다. 왕벌이 교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요것도 들어오는 교미를 끝나고 들어오는 벌을 본 사람은 알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이제 2차적으로 또 알을 낳으면 알 수 있고 그렇죠. 왕벌, 일벌, 수펄의 겉 모양을 관찰하고 대조표를 만들어 보자. 예, 이거 한번 대조표 만들어 보세요. 이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죠. 뭐 여름에 특별하게 말벌 잡으시다가 심심하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왕벌, 일벌, 수펄이 하는 일을 살펴보자. 이거 각자의 일이 많이 다르죠. 왕벌이 오랫동안 없으면 일벌들이 알을 깐다. 이런 알이 생기는 벌은 어떤 벌이 될까요? 최종적으로 무정란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벌집과 수펄집을 관찰해 보자. 이건 사이즈의 차이가 있고요. 왕대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모든 이 새끼들이 또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좋고 로열 젤리를 많이 먹은 그런 것들이 좋겠죠. 미래, 꿀의 주성분이 무엇이며 먹어서 소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여라. 예, 요거는 꿀을 따시는 분들은 그냥 당분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포도당, 과당, 뭐 자당 이런 식으로 조금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 여자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설탕을 그렇게 무리하게 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인슐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좀 집에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면 아마 그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익힌 문제 꼭 숙지해 오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